我终于知道为什么大龄剩女嫁不出去了。 저는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왜 나이든 미혼 여성들이 결혼하기 어려운지요. 오늘 한 여성 고객이 상담을 왔습니다. 46세, 미혼 미출산, 외동딸이고 재무일을 하고 있어요. 연소득은 100만 위안 정도, 현재는 임대 공공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남자에 대한 조건을 물어보니 첫째, 예물은 반드시 28만 8천 위안, 둘째, 남자의 연수입은 최소 30만에서 40만 위안, 셋째, 주강 삼각주 지역에서 집과 차를 보유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미혼 미출산, 나이는 40세 이하. 그리고 결혼 전에는 절대 어떤 관계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말했어요. 지금 고객님께서 이미 46세이신데 28만 8천 위안이라는 예물 요구는 너무 높습니다. 물론 외동딸이고 조건도 나쁘지 않지만 연 40만 위안을 버는 남자라면 북경, 상해, 광저우, 신천 어디서든 괜찮은 조건이에요. 그런 분들이 과연 고객님을 선택할까요? 조건을 조금 낮추시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녀가 말하더군요. 제가 28만 8천 위안을 요구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왜 결혼 전까지 관계를 안 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직 순수한 여자예요. 병원에서 검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외동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저보다 더 뛰어난 조건의 남자를 만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중매회사에 의뢰할 필요도 없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도 나이가 적지 않다는 걸 알아요.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러면 일을 그만둬야 하잖아요. 만약 남자가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저는 절대 고려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들으면 그럴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맞서는 결국 가치의 교환, 서로의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그녀가 내세운 장점들이 남성 입장에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40대 초반 여성들 중에는 벌써 할머니가 된 경우도 있어요. 몇 년 뒤면 그녀도 50세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건을 조금만 낮추고 비슷한 상황의 남자와 만나서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남자를 찾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有时候想想吧，自己都33岁了。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벌써 33,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은 그렇다 쳐도 연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2번 해보긴 했는데 다 엉망이었죠. 원래는 별로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오늘 밤처럼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벌써 70인데 언젠가 우리 둘 다 세상 떠나면 내 집은 어디가 되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30이 넘었잖아요. 젊은 남자들을 만나보려고 했지만 확실히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그리고 제 나이대쯤 되면 조건이 좋은 남자들은 대부분 25살 여자들을 선택하죠. 더 어린 28, 22이 있는데 굳이 30 넘은 저를 고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남은 선택지는 이혼 경험이 있거나 아이가 딸린 남자들인데 솔직히 저는 새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올해 그냥 또 흘려보내면 내년엔 34, 그 다음엔 35, 곧 40이 되겠죠.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인 언니들, 동생들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말로 마음에 맞는 사람은 찾기 힘들고 그렇다고 억지로 결혼하고 싶지는 않고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当一个年入20万39岁的女博士跟你说 연소득 20만 위안, 39세 여자 박사, 그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물은 20만 위안 필요해요. 남편은 월급을 다 내놔야 해요. 그리고 아이는 제가 당신을 위해 낳아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게 무슨 은혜 베푸는 일이라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를 낳아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를 낳는 건 두 사람의 일이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이 낳는 걸 남편에게 해주는 일이라고 여기다니요. 그렇다면 남자가 수십만 위안을 주고 출산 권리를 사는 겁니까? 아이도 결국은 본인 아이인데요. 본인은 엄마가 아닌가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박사 출신의 고학력자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가진 여성들은 출산을 고액 예물을 받아내는 협상카드로 쓰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주잖아. 너희 집대를 이어주잖아. 그런데도 예물, 월급 다 내놓지 않아. 아이 낳는 걸 마치 100만 위안을 준 것처럼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다는 태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단칼에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원래 그녀가 지성인인 만큼 생각이 맞을 줄 알았는데 정작 만나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저는 그녀 말에 맞춰주면서 들어줬지만 그녀는 줄곧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주니까 예물은 당연히 받아야 해. 남편 월급도 당연히 내놔야 해. 가정의 주도권도 당연히 나한테 있어. 도대체 본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이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남녀 모두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보시나요? 내가 너를 위해 아이를 낳아준다. 그리고 여성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제 00년생 여자 지인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남자한테 아이 낳아준다야? 아이도 내 아이잖아.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된 거야. 저는 그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아이란 두 사람의 아이니까요. 中国的婚姻制度已经逐渐变味儿了。 중국의 결혼 제도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결혼이란 30년 주택 대출을 떠안고 20만 위안의 예물을 마련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도 돈도 잃을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 때문에 감히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올해 초 허난성 상차이현에서 발생한 한 예물 분쟁 사건이 온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 남성이 결혼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총 36만 6천 위안을 여자의 집에 지급했고 또한 금식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투다가 헤어졌습니다. 결혼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라서 법원은 결국 여자가 24만 위안만 반환하라고 판결했죠. 금식은 전부 날아갔습니다. 결국 남자는 12만 위안 이상을 손해보고 황금 같은 2해의 시간을 잃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오늘날 남성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안의 추경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어땠나요? 80년대의 결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물이라 봐야 자전거, 시계, 재봉틀, 라디오, 이른바 삼전일량이었고 총합 200위안 정도, 평범한 노동자의 반년치 임금 수준이었죠. 집은 단위에서 배정해줬고 큰돈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결혼 후에는 두 사람 월급을 합쳐 아이 키우고 저축하면서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부부가 함께 짊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예물은 몇백 배나 뛰었고 대도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결혼은 이제 소비주의에 포장돼 버렸습니다. 사랑한다면 한정판 가방을 사줘라. 예물이 10만 위안 이하라면 사랑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여성들의 기대치를 끝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돈 안 쓰면 성의가 없다는 불 속에 내던져졌죠. 어쩐지 부모 세대의 결혼은 동업 창업, 우리 세대의 결혼은 적과의 협상이라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결혼 비용은 숨이 막힐 정도로 높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농촌 지역 평균 예물은 12.8만 위안으로 농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4.2배입니다. 도시는 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일선 도시에서 결혼용 주택을 사려면 보통 직장인이 12년 동안 안 먹고 안 써야 겨우 대출금 마련이 됩니다. 게다가 예물 10만, 금식 10만, 기타 결혼 비용까지 더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결혼은 부모 평생 저축을 다 털어야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제적 압박은 곧바로 결혼 후 생존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매달 수천 위안의 대출금은 족쇄처럼 남자를 묶고 실직이나 병에 걸리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건 결혼해서 감정은 이미 사라지고 가격표 붙은 거래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혼의 대가 또한 남녀 간 차이가 큽니다. 남성은 재산의 절반을 잃을 뿐 아니라 결혼 전에 빚진 예물까지 떠안습니다. 여성은 사람을 잘못 만났다라며 동정을 받고 남성은 능력 없는 남자라는 낙인을 찍히죠. 가정 경제가 힘들어질 때 무능하다. 책임감 없다고 욕먹는 건 대체로 남자입니다. 결국 현재 남성들의 비혼 현상은 사회 전환기에 나타난 불가피한 진통입니다. 그 배경에는 세 가지 모순이 응축돼 있습니다. 첫째, 전통적 성별 분업과 현대적 평등의 충돌. 둘째, 여성의 경제적 독립으로 남자 박, 여자 집안이라는 옛 모델은 깨졌지만 집과 예물 같은 남성 의무는 줄지 않았습니다. 즉 권리는 평등을 요구하면서 책임은 여전히 남자가 전담하는 상황. 셋째, 남성은 최소한의 생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결국 결혼을 포기하거나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我30岁单身未婚。 저는 올해 30살, 미혼입니다. 요즘 들어서 왠지 곧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왜냐고요? 최근에 밤마다 꿈을 꾸는데 계속 결혼하는 꿈, 또 결혼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심지어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꿈까지요. 이게 혹시 좋은 징조일까요? 정말 현실에서도 곧 사랑이 찾아오는 걸까요? 家人们，我可能真的要嫁不出去了。 여러분, 저 정말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제 인생패를 제가 직접 망쳐버린 느낌이에요. 벌써 34인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없어요.
이제는 아무도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해주지 않아요. 아마 이대로라면 제 평생은 혼자일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매일 저를 닥달합니다. 어서 결혼해라. 빨리 아이 낳아라. 그래야 늙었을 때 외롭지 않지 않겠니?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제가 누구랑 결혼하라는 걸까요? 요즘 남자들은 다 저보고 나이가 많다고 싫다 하거든요. 아이 못 낳을까봐 걱정된다고도 해요. 저는 이미 조건을 다 내려놨습니다. 집, 차, 예물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오히려 예물을 드리겠다. 소고기, 양고기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 해도 그래도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아요. 만약 정말로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시골 총각 아무나 잡아야 할까요? 아예 결혼 못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하지만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제 문제는 뭘까요? 저는 도대체 어디가 부족한 걸까요? 今年34岁，至今未婚未 저는 올해 34.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아직 결혼 안 하는 거 보니 결혼이 두려운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네, 맞아요. 저는 결혼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아이 양육권 문제로 인해 정말 죽을 듯이 싸우는 걸 봤거든요. 시댁 문제로, 감정의 붕괴로 결국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직 결혼해본 적 없는 저로서는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결혼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정의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믿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결혼에서 무엇을 더 중시해야 할까요? 안정감일까요? 설레는 감정일까요? 요즘 중국 결혼 시장을 보면 진짜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나이든 미혼 여성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같이 조건부터 줄줄이 나열하거든요. 예물은 최소 28만 8천 위안, 남자 연봉은 40만 위안 이상, 집차 필수, 나이는 40세 이하, 그리고 결혼 전엔 절대 관계 없어야 한다. 이런 요구 조건을 들으면 도대체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자를 돈줄로만 보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죠. 46살 여성 고객이 와서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미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예요. 40만 위안 연봉 버는 남자라면 북경, 상해, 광저우 어디서든 대우받는 조건인데 왜 굳이 46살 미혼 여성한테 가겠어요? 근데 그 여성은 또 내가 아직 순수한 여자라서 병원 검사로 증명도 가능하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죠. 순수함이 예물값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여성들 중엔 출산을 협상카드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희 집대를 이어주니까, 아이를 낳아주니까, 예물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남편 월급도 다 내놔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와. 아이는 둘의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진짜 충격이죠. 심지어 박사 학위 가진 여성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 낳는 것도 돈으로 계산해서 거래처럼 만드는 거죠. 남자들 입장에선 결혼이 점점 무서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예물은 몇십만 위안씩 요구되고 결혼해서 이혼이라도 하면 재산 절반 날아가고 예물도 못 돌려받아요. 허난성 사건만 봐도 남자가 36만 위안 넘게 줬다가 4개월 만에 깨지고 결국 12만 위안 넘게 손해봤잖아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흔한 현실이에요. 부모 세대는 자전거, 시계, 재봉틀 정도로 결혼했는데 지금은 예물 10만 위안 이하라면 사랑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까지 퍼졌어요.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돈과 조건으로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게 당연하죠. 솔직히 지금 중국의 결혼은 점점 돈거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성들은 권리만 평등을 외치면서 책임은 여전히 남자한테 떠넘기고 남자들은 숨막히는 경제적 부담 속에 결혼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죠. 이런 현실에서 결혼 시장이 점점 더 썰렁해지고 대다수 청년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인 것 같아요.